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에는 굉장히 부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명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명절이 끝난다면 이틀만 일하고 또 주말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영상까지 업로드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조금 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어딜 가던가 또 맛있게 먹은 음식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럴 때는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보신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미 시장 흐름과 함께 그 흐름을 한번 국내 시장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것인지 이어서 지수의 흐름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S&P 500이 어제 2.4%의 상승이 나왔어요. 어제 국내 시장 흐름도 좋았었는데 미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6%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애플의 힘이었죠. 애플이 어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주가가 7%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는 6.98%의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그동안 내림세를 보여주었던 주가가 한 차례 크게 급등이 나왔는데 자, 애플은 시가총액이 3천조가 넘는 정말 그야말로 공룡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삼성전자와 비유를 하자면 7배에서 8배 정도 더 높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이 7%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거의 20% 가까운 큰 급등을 보여주었다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런 긍정적인 실적이 많은 기업들에서도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주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정말 과도하게 생각했었나? 그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지금의 하락장에 대한 시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과 국내 모두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까지 그런 기조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번 2월달이나 지난 1월달만큼의 시장의 가파른 충격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부터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이 이렇게 파급력이 큰 이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저는 결코 긴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과거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40년간의 미국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나타낸 차트인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동일하게 40년간의 기간이고요. 과거 80년대 초반에는 16%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고작 상승해봐야 1.8%까지 굉장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시대가 지날수록 저금리 시대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스닥의 연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프로그램상에는 2004년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봉 하나당 1년이거든요. 그런데 추세를 보시면 오히려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저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로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활용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작정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저점이 아니라 더 저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또 손실률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최대한 지켜본 뒤에 조금은 신중을 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준에서 올해 금리를 7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 전망한 곳은 5차례 인상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수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2015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15년도 당시에는 조금 천천히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번 FOMC 회의마다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조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 점을 하나의 차이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매수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트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최대 7차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저는 변동성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크게 급등을 했었고 또 많은 기술주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다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고 해서 V자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결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능성을 세 가지로 열어두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하고 점점점 상승하는 이런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는 여기서 잠시 숨고르기 한 뒤에 다시 지수가 조금 더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지수가 많이 하락했던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과거 1월달만큼의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시간을 길게 두고 바라본다면 이런 구간이 됐던 이런 구간이 됐던 결국에는 다시 상승 흐름 쪽으로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몇 개월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나올지 그걸 섣불리 예측하지는 마세요. 어느 누구도 그건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하락, 그리고 공포심, 이런 것들은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이게 충분히 기간을 두고 시장이 반영이 된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달부터 강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3월달부터 상승이 나올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고 있고 최대한 더 많이 녹아들었을 때 그때는 1번의 경우가 됐던 2번의 경우가 됐던 3번의 경우가 됐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최소한 2분기부터 그때 이후부터 시장 흐름을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성장산업에 속한 기초 소재기업인데 그 종목이 한 차례 크게 매수를 했어요. 나머지 자금은 2월달에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생각인데 물론 제가 매수한 뒤에 다음 주부터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또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 자체는 최소한 2분기,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3분기, 4분기 이 순간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이 나오던 간에 크게 신경 쓸 생각은 없고요. 단지 목표라는 시점, 그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 시장도 2500포인트대까지 많이 내려왔었던 만큼 견조한 기업들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과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투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히 나는 2월달에 수익을 내겠다, 3월달에 수익을 내겠다, 그거는 저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공포감, 그게 조금은 해소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최소한 적어도 2분기 이상을 노려보고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선별한 뒤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월달에는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어서 최소한 하락보다는 횡보 내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 어제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1분기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올해는 IT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고 또 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상반기만큼은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애플을 통해서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와 유관된 기업들 있죠. 그렇다면 패키지 기판, MLCC 이런 유관성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주말에 나스닥이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너무 우리가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해봤을 때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올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지 조금 더 하락한 뒤에 상승이 나올지
이런 흐름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모두 주가는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2분기 이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3분기, 4분기 이때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주가가 빠질 때마다 앞으로 실적에 기대될 수 있는 성장 산업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